한국인만 모르는 글로벌 1위 음료. 여러분, 전 세계 알로에 음료 시장 점유율 76%를 차지하는 한국 회사가 있다는 거 아세요? 몽골에서는 코카콜라보다 많이 팔리고 코스타리카에서는 국민 음료로 불리는 음료인데요. 미국 월마트, 코스트코, 유럽의 테스코와 카르푸까지 전 세계 200대 글로벌 유통망에 입점해 있는 이 회사. 놀랍게도 정작 한국 사람들은 거의 모릅니다.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바로 OKF의 이상신 회장입니다. 1990년 창업 이후 단 한 번도 뒷걸음질 치지 않고 연 20%씩 성장하며 현재 매출 2,500억 원을 돌파한 이 회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더 놀라운 건 이 회사가 세계 최초로 알로에 음료를 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해서 글로벌 넘버원이 된 이상신 회장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대기업과의 경쟁은 답이 없다. 1990년 초. 이상신, 당시 그는 롯데그룹 식품 계열사와 외국계 호텔에서 일하며 식품업계의 내부를 속속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국내에서 대기업과 경쟁하는 건 답이 없다. 당시 한국 식품 시장은 이미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롯데, 혜태, 농심, 오리온. 이런 거대 기업들과 중소기업이 정면으로 맞붙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신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생각해냈습니다. 국내는 안 되지만 한국 식품을 해외로 가져가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 1990년대만 해도 한국 식품 수출은 거의 없다시피 했던 시절입니다. 라면도 이제 막 해외에 알려지기 시작한 때였고 K푸드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죠. 하지만 그는 외국계 호텔에서 일하며 외국인들의 입맛을 연구했고 롯데에서 쌓은 식품 제조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이다. 1990년 이상신은 회사를 설립합니다. 회사 이름부터가 그의 야심을 보여주는데요. Overseas Korean Food. 해외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이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국내 시장이 아닌 글로벌 시장을 노린 거죠. 이게 바로 본투비 글로벌 전략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글로벌 기업이 되기로 작정한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2. 김치, 삼계탕, 유자차 연이은 실패. OKF 초기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한식을 세계에 알리자. 김치, 삼계탕, 김, 유자차. 한국의 대표 음식들로 승부를 걸었죠. 그런데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1990년대 초반 외국인들에게 김치는 너무 낯선 음식이었고 삼계탕은 운송과 보관이 까다로웠습니다. 김은 그나마 일본에서 반응이 있었지만 규모가 작았어요. 자금은 계속 바닥나고 직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이상신 대표,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도 걱정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상신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통식품으로 번 돈을 모아서 다음 아이템을 연구했어요. 그가 다음으로 선택한 건 유자차와 유자음료였습니다. 일본과 대만 사람들이 유자를 좋아하더라. 이걸로 음료를 만들어보자. 3년간의 개발 끝에 마실 수 있는 유자청과 유자음료를 출시했습니다. 기대에 차서 일본과 대만 시장에 진출했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첫째, 산도가 너무 높아서 빨리 상했습니다. 둘째, 유자 알갱이가 밑으로 가라앉아서 먹기 불편했어요. 셋째, 아시아 사람들은 신맛을 좋아하지만 유럽과 미국 사람들은 신맛을 싫어했습니다. 이상신 회장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아시아인은 신맛을, 유럽과 미국인은 단맛을 싫어한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맛있는데 달지도 시지도 않은 맛을 찾는데 3년이 걸렸죠. 연이은 실패, 자금도 바닥. 보통 사람이었다면 여기서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신은 달랐습니다. 그는 실패할 때마다 노트에 기록했어요. 왜 안 됐을까? 소비자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으로 좋아하는 맛은 뭘까?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3. 전략 대전환, 건강을 팔자. 1990년대 중반, 이상신 회장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문화를 팔지 말고 건강이라는 가치를 팔자. 김치나 삼계탕은 한국 문화를 파는 거였어요. 하지만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는 아직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은 다릅니다. 건강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관심 있는 보편적 가치거든요. 마침 1990년대 중반부터 유럽과 미국에서 웰빙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가 건강에 안 좋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건강 음료를 찾기 시작한 거죠. 이상신 회장은 이 트렌드를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건강 음료 시장이 뜬다. 그리고 그가 주목한 재료가 바로 알로에였습니다. 당시 알로에는 주로 화장품 원료로만 알려져 있었어요. 피부에 좋다는 건 다들 알았지만 먹는 음료로 만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신 회장은 유럽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읽으며 확신했습니다. 알로에는 강력한 살균 작용과 진정 작용이 뛰어나. 이걸로 건강 음료를 만들 수 있어.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알로에를 음료로 만드는 기술이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던 겁니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길. 하지만 이상신은 도전했습니다. 4. 3년 실험 끝에 세계 최초 탄생. 1994년부터 1997년까지 3년. 이상신 회장은 미친 듯이 실험했습니다. 알로에를 어떻게 음료로 만들 것인가? 첫 번째 난관은 알로에의 쓴맛이었습니다. 알로에 껍질에는 알로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엄청 쓰거든요. 두 번째 난관은 알로에 과육의 점성이었어요. 너무 물컹물컹해서 음료에 넣으면 이상한 식감이 나는 겁니다. 세 번째 난관은 보존 문제였습니다. 알로에는 금방 산화되고 변색되거든요. 이 모든 걸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인공 첨가물 없이요.
왜냐하면 이상신 회장은 진짜 건강 음료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가 세운 원칙은 산무 원칙이었습니다. 무설탕, 무보존제, 무향료. 이 원칙을 지키면서 맛있는 알로에 음료를 만드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수백 번의 실패, 수천 번의 시행착오. 직원들은 지쳐갔고 자금은 계속 소진됐습니다. 하지만 이상신은 멈추지 않았어요. 반드시 된다. 조금만 더. 그리고 마침내 1997년 세계 최초 세상에 없던 알로에 음료가 탄생합니다. 이름은 알로에 베라킹. 투명한 음료 안에 알로에 과육 큐브가 둥둥 떠 있는 형태였죠. 마시면 씹히는 식감, 달지도 않고 시지도 않은 깔끔한 맛, 그리고 건강한 이미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드디어 됐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5. 글로벌 유통망 공략 비법. 1997년 알로에 베라킹을 들고 이상신 회장은 어디로 갔을까요? 한국 시장? 아니요. 그는 곧바로 네덜란드로 향했습니다. 왜 네덜란드였을까요? 당시 네덜란드는 유럽의 유통 허브였고 건강식품 시장이 가장 발달한 나라 중 하나였거든요. 이상신 회장은 네덜란드 식품 박람회에 부스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시음 행사를 했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알로에를 마실 수 있다고? 화장품 재료 아니야? 와, 신기하네. 맛도 괜찮은데.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몰려들었고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에서 이상신 회장은 천재적인 마케팅을 펼쳤어요. 알로에가 피부에 좋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킨 겁니다. 뷰티 드링크, 마시는 화장품이라는 컨셉이었죠. 여성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됐어요. 영국과 독일에서는 친환경 음료로 포지셔닝했습니다. 인공향료, 착색료, 보존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거죠. 미국 시장은 또 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웰빙 음료로 밀어붙였어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북미 지역에서 알로에의 효능을 집중적으로 알렸습니다. 면역력 증강, 피부 재생, 소화 개선,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설득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유통 전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수출 기업들은 현지 유통업체를 통해 간접 수출을 하는데요. 이상신 회장은 직접 글로벌 대형 유통망을 공략했습니다. 월마트, 코스트코, 테스코, 카르푸, 세계 200대 대형 유통망에 직접 찾아가서 제품을 설명하고 입점시켰어요. 한국 식품 기업이 월마트에 입점한 건 우리가 처음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월마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유통망 중 하나거든요. 품질, 가격, 공급 능력 모든 게 완벽해야 입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OKF는 해냈습니다. 6. 2000년대 웰빙 붐과 함께 대박. 2000년대 초반, 전 세계적으로 웰빙 붐이 폭발합니다. 탄산음료가 몸에 좋지 않다는 보도가 쏟아지면서 소비자들이 대안 음료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알로에 음료였습니다. 미국에서 먼저 터졌어요. 홀푸즈마켓, 트레이더 조 같은 유기농 마트에서 알로에 베라킹이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미국 시장 점유율 65%. 알로에 음료 시장에서 OKF가 독보적 1위를 차지한 겁니다. 그 다음은 몽골이었습니다. 몽골에서는 코카콜라보다 알로에 베라킹이 더 많이 팔렸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탄산음료의 제왕 코카콜라를 제친 겁니다. 코스타리카에서는 아예 국민 음료가 됐죠. 중남미,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전 세계 175개국으로 수출이 확대됐습니다. 현재 OKF의 글로벌 유통망은 180개국, 580여 개 파트너사에 달합니다. 전 세계 350만 개 매장에서 OKF 제품이 팔리고 있어요. 라면이 판매되는 국가가 100여 개국인 걸 생각하면 OKF가 얼마나 글로벌한 회사인지 알 수 있죠. 이상신 회장은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글로벌 시장의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공략했기 때문에 출시 후 20년간 사랑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결이 있었는데요. 바로 끊임없는 시장 개척이었습니다. 이상신 회장은 1년에 360일을 해외에서 보냈다고 해요. 전 세계 60여 개의 크고 작은 식품 전시회에 모두 참가했거든요. 직접 발로 뛰며 시장을 개척한 겁니다. 7. 한국인만 모르는 이유. 아이러니하게도 OKF는 정작 한국에서는 유명하지 않습니다. 2016년까지 한국에는 거의 판매하지 않았거든요. 왜일까요? 이상신 회장의 전략이었습니다. 국내 대기업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글로벌 시장에 집중한다. 실제로 국내에서 OKF는 주로 다른 회사의 음료를 OEM 방식으로 제조해주는 회사로 알려져 있어요. 편의점에서 파는 여러 음료들, 알고 보면 OKF가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의 위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 세계 알로에 음료 시장 점유율 76%. 압도적 1위죠. 2012년에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세계인류상품 및 세계인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식품업계에서 유일하게요. 그것도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을 제치고 말이죠. 2018년에는 경북 안동에 연간 30억 개의 음료를 생산할 수 있는 초대형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개별 공장 기준으로 롯데 칠성음료와 맞먹는 규모예요. 현재 OKF는 알로에 음료뿐만 아니라 1850여 종의 음료를 개발해서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출용 브랜드만 1200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세계 최다 수준입니다. 매출도 꾸준히 성장해서 2018년 2천억 원에서 2023년 2,500억 원으로 25% 신장했습니다. 그것도 연 20%씩 꾸준히 성장하면서요. 30년 넘게 단 한 번도 뒷걸음질 치지 않고 성장한 겁니다.
8. 성공의 8가지 교훈. 이상신 회장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 첫째, 레드오션을 피하고 블루오션을 개척하라. 국내 대기업과 정면 승부하는 대신 아무도 가지 않은 글로벌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김치, 삼계탕, 유자차. 여러 번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실패할 때마다 배우고 개선했습니다. 셋째, 문화가 아닌 보편적 가치를 팔아라. 한국 문화를 파는 대신 건강이라는 전 세계 공통의 가치를 팔았습니다. 넷째, 세계 최초가 되어라. 알로에 음료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다섯째,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라.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웰빙 붐을 정확히 포착했죠. 여섯째, 직접 발로 뛰어라. 1년에 360일을 해외에서 보내며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일곱째, 품질을 타협하지 마라. 무설탕, 무보존재, 무향료의 산무 원칙을 지켰습니다. 여덟째, 시장별로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라. 네덜란드에서는 뷰티 드링크, 미국에서는 웰빙 음료, 유럽에서는 친환경 음료로 포지셔닝했습니다. 이상신 회장의 꿈은 코카콜라를 뛰어넘는 식품 수출 기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1990년 작은 수출 회사로 시작해서 글로벌 넘버원이 된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겁니다. 9. 당신도 할 수 있다. 여러분, OKF 이야기를 들으며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와, 대단하다. 나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이상신 회장도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 번 실패했고, 자금도 바닥났고, 주변에서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30년 후 글로벌 넘버원이 됐습니다. 중요한 건 3가지입니다. 하나,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할 용기. 둘,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끈기. 셋, 시장의 변화를 읽는 통찰력. 이 3가지만 있으면 여러분도 이상신 회장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사업이 잘 안 돼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상신 회장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김치로 안 되면 유자차를 시도하고, 유자차로 안 되면 알로에를 시도하세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국내 시장만 보지 말고 글로벌 시장을 보세요. 한국은 작은 시장이지만 세계는 넓습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가 여러분의 잠재 고객이에요. OKF가 증명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도 글로벌 넘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